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하고 오늘 시장은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다르죠. 하루 만에 시장은 곧바로 안정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전과 관련돼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맥락, 즉 겉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쁘지 않다. 곧바로 시장은 안정을 취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반등에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맥락선상에서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지수가 V자 형태로 꺾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면 그거는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처에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시원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장세, 강세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한 1, 2주 정도,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즉,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10월 중순 이후 시장은 서서히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 즉 연말 장세로 진행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느긋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뭐 시장은 생각보다는 빨리 안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그동안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한테 상당히 강력한 위안을 줬던 주력 종목 중에 하나, F4 중에 하나죠. SKC. 자, 최근까지, 바로 어제까지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랬던 그 SKC가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어떤 종목보다도 많이 하락을 했죠. 무려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급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이죠. 잠깐 차트를 보실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치 초대형 심각한 악재가 나온 듯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좀 겉으로 나온 악재로 봤을 때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악재가 불거진 것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급락한 이유가 대체 뭔지,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서 현재 이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나갔던 종목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렇게 속을 썩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SKC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추천한 지 1년 6개월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SKC의 주가가 크게 시달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극복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극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 조정 일단 뭐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 조정이 상당히 과격, 험악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이 점은 좀 뒤에서 소상하게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준비한 종목은 가만히 보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보면 그 섹터 내에서 종목 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잘 나가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쉬고 있는 종목을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단기로 한번 배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종목이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자, 이 종목 우리 주력 종목으로 삼을 수 없겠지만 원포인트 단타 종목으로 하기에는 적절한 대상이 된다 싶어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시장 전반에 걸쳐서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고 더 나아가서 IT, 그중에서도 반도체 위기설이
다시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그 내용과 전략 등등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로 다시 올려놓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슈를 보면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는 모면한 것 같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자산 매각 방식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행이고요. 두 번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입니다. 그가 그동안 강조했던 인플레 문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가 약간 꼬리를 내려서 생각보다 인플레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금리 인상이 조만간 단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테이퍼링도 11월 초에 단행될 것 같고, 또 현재 물가 문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자산 가치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내년 연말 정도가 아니라 빠르면 내년 7, 8일경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에서 약간 신경 쓰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차피 맞을 매이므로 이것과 관련돼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이라도 당장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정도로 약간 경계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2022년도 내년도 1분기 실적, 엄밀하게 따지면 금년 12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에 비해서 약 10% 정도 밑도는 정도의 전망을 내놨다는 것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2% 넘게 급락을 했다는 게, 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즉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반도체 겨울설 조만간에 특히 전력난과 더불어서 반도체 위기설보다는 반도체 겨울, 현재 계절적 요인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일정 기간 침체기를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식인지. 일단 전력난 때문에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부품 공장들이 가동 중단 상태에 놓인 그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게 반도체 수요 시장 자체가 와해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차질을 겪게 된다는 거죠. 반도체 수요가 일단 일시적이나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현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면 또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퍼스널 컴퓨터 수요는 감소된다 하는 것,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더욱더 반도체 업체들이 새 공장을 여기저기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적어도 20곳 정도에서 새로운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 이에 따라서 반도체 공급 증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요인. 그래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증가되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죠. 그리고 반도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긴축 모드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소지가 있죠. 테이퍼링 정도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가 만들어진다. 만약 이런 모드가 보다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면 미국의 성장주, 또 그와 직결된 한국 증시, 그 중에서도 IT 대형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IT 대형주들이 맥을 못 출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 등이 현재 지금 기술주 내지 반도체 겨울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인데요. 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것처럼 또는 아마존이나 또는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성장주는 아닙니다. 실적주, 실적 민감주입니다. IT이긴 하지만 실적 민감주, 경기 민감주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PER이 낮죠. 그래서 현재 미국 성장주가 받는 그런 현재 그 타격을 삼성전자가 다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전력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일시적이죠.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또 수요 감소 부분, 반도체 수요를 얘기하는 것. 이것은 어차피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시클릭 인더스트리입니다. 순환적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클도 사이클의 주기도 상당히 짧습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최근 들어 더 짧아지고 있죠. 따라서 이건 시간 지나면 역시 순환적으로 다시 호황기로 접어든다는 것이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DDR4, 주력이 DDR4였었던 건데 내년부터는 DDR5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텔과 관련된 인텔의 신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도 창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새 공장 20곳이 본격적으로 이제 새롭게 가동된다고 한다는데 대부분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입니다. 디램 라인이 새롭게 증설되고 그 새롭게 가동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공정 전환과 관련돼서 현재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자연적 증가분만큼 따라가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증가분은 있을지언정 라인 증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증가되는 정도까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공급 라인 증가에 따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긴축 모드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 즉 테이퍼링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2015년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도 극복 못할 그럴 정도의 심각한 악재는 전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역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또는 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악재입니다.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점에서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겨울론과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뒷받침하는 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3거래일 만에 다시 재매수했다는 것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쁘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할 이유가 없고요. 오늘같이 하이닉스가 3% 넘게 반등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5097% 정도 수준으로 약간 내려왔는데 하지만 장중에 변동폭은 컸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국채 시장은 뭔가 좀 불안합니다. 물가 문제 및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담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지수가 주식시장의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달러 인덱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94.3 이 정도면 1년 내 거의 최고가 수준입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가서 1180소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다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WTI 0.61% 이틀 연속 내려왔습니다. 좀 큰 폭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술적 조정을 좀 받은 것이라는 건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 현재 원유 가격을 포함한 구리가나 또는 알루미늄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전력난이 생기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와중에 정제 마진이 늘고 또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와 기초 유분의 스프레드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것이 현재 해당 종목들의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에서 실적과 관련된다라고 했을 때는 SK이노베이션, SO일 이런 종목도 괜찮을 거고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괜찮을 겁니다.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SKC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 부분까지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본론은 뭐 SKC죠. SKC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차트를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흉측하게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장대 음봉이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한 달 전쯤에 또 당시 SKC에 대한 투자의견 하향 조정 내지 계열사에 지금 투자 의견 거절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한 급락을 한 적도 있었죠. 불과 한 달 전이고요. 또 금년 5월 달에도 그때는 약 한 달 정도 더 넘게 아주 깊은 조정을 받은 바도 있었고요. 또 금년 초에도 있었죠. 그리고 작년 9월 달 경에도 그때는 뭐 하루 만에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만 추세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깊은 조정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삼 들을 건 없는데 어찌됐든 잘 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마치 찬물이 끼얹어진 것처럼 이래서 오늘 급락을 해서 실망감을 넘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건데요. 일단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일단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악재로 치부됐던 것은 최근에 언급됐던 영국의 넥시온이라고 하는 실리콘 응급제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개발 업체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는 차세대 전지 2차 전지 소재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업체가 바로 영국의 넥시온이라고 하는 업체로서 협력하기로 했던 건데요. 그것에 대한 합작 투자 안건에 대해서 SKC 자체 이사회입니다. 자체 이사회에서 부결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어떤 추론이 나오면서 현재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거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장 초부터 이 바람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수 반등의 반작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동안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시장의 대안주로 떠올랐던 종목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들은 대부분 수소 관련주이긴 한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근데 그들 종목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롯데정밀화학 급락했죠. 또 효성 첨단 소재도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10%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들 종목이 급락한 것과 SKC의 급락은 약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지수가 약할 때 현재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나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종목이 되었던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 종목이 오늘 이제 지수가 안정되니까 더 이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수익을 내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과정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약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이죠. 섹터 내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가만히 보면 일지 머티리얼스도 그렇고요. 이런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노진 소재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도 장중에 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이 더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쉬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과는 달리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CIS라는 종목도 25%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후성이 또 급등을 한 바 있었죠. 오늘은 약간 주춤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 간 서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은 반대로 급락하는 상황이 엇갈리는 그러한 상황이 나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SKC가 약간은 희생된 측면이 있다 하는 거죠.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일단 SKC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 하는 것과 또 자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SKC가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잠깐 좀 길게 보도록 하죠. 차트는 SKC의 일봉 차트인데요. 약 한 금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려진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대, 상단선과 하단선을 제가 그려놨죠. 지금 현재 주가 어제까지의 주가는 그 상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최근 1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정도의 다소 지나칠 정도로 부담되는 단기 급등세였었습니다. 대형주거든요. 시가총액 6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물까지 한꺼번에 쏟아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된다는 건 다시 자막을 올려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하락 요인 중에 가만히 보면 2번부터 3번, 4번까지는 펀더멘탈과 관련 없는 그냥 시장 또는 수급과 관련된 그런 요인 때문에 그냥 하락한 것에 불과하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완전히 무시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넥시온과 관련된 그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결렬이 아니죠. 현재 넥시온 쪽에서 너희랑 하지 못하겠다 반대한 게 아니고요. SKC 자체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결렬이 아니고 부결시킨 거거든요. 시간만 약간 연장시켜서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현재 그렇게 합작 법인을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 악재가 됩니까? 큰 악재가 전혀 아니죠.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땐 그게 빌미가 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악재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20년 제가 2020년 초입니다. 아마 작년 한 1월달이나 2월달 정도에 추천했던 것으로 현재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면 중간 2020년도 3월달, 4월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35,000원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그 당시 화살 표시한 부분 이 부분에서 제가 추천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주력 종목으로 삼자 하면서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내보내지 않았지 여태까지 이끌고 왔는데요. 그 사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결코 평탄하게 마음 놓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순탄하게 가진 않았죠. 수많은 난관을 현재 헤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은 과격한 조정 기간을 우리가 적어도 3번 내지 4번 정도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오늘 비록 15% 대폭락을 했지만 사실은 내용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또 이 종목은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3년 내지 5년 앞을 보고 장기 정속 투자를 하자. 그리고 아무리 단기로 한다 하더라도 저하고 약속하기를 최소한 2022년 내지 2023년까지는 무조건 갖고 가고자 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어차피 장기로 가져갈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단기적인 어떤 변동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심각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용상 심각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변화에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지 그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별거 아닌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밀린 것이 마음 편치는 않죠. 속상합니다. 속상하지만 이걸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더 힘들었던 그런 상황도 잘 이겨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급락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 전에 그랬듯이 씩씩하게 계속 정진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뭐 2023년 정도 되면 아마 70만 원 내지 80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그럴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또 SK그룹의 주력 산업이 대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에서 반도체는 계속 주력이 되겠지만 그전 석유화학 부분에서 지금 에너지 사업 쪽으로 그것도 에너지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 SKC가 변두리 계열사에서 주력 계열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관련된 SK그룹 전체 흐름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SK그룹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SK그룹에서 하는 겁니다. 삼성 다음 가장 신뢰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룹이 SK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겁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과격한 조정이긴 하고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지만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죠. 전체 영업이익은 1,42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그래요. 지난 분기 1,350억 정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것을 뭐 훨씬 능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 정도 더 증가된 정도의 수치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죠. 작년 동기 대비로는 146% 정도 신장한 겁니다. 증가한 겁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 실적이 아주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 전 아직까지는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석유화학 부분, 그 중에서도 POPG를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필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글리콜, 이 사업 부분 스프레드가 워낙 좋아서 작년에 지난 분기에 실적이 깜짝 실적에 나오는 주인공이 됐다는 건데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죠. 오히려 프로필렌 글리콜 내지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가격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대신 그 원료인 프로필렌 가격도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마진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점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크게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따라서 지금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프로필렌 옥사이드 POPG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동박 부분, 일렉 포일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의미 있는 실적 신장이 나옵니다. 지난 분기 때 186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창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때 말이죠. 이번 분기에 그보다 불과 3개월 더 지났는데 28%나 신장이 돼서 약 239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지금 5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했죠. 5공장. 내년부터 6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3분기, 4분기 거쳐 내년 현재 내년도 이 동박 부분 승승장구할 소지가 대단히 높고 또 시장이 일반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현재의 영업이익 규모는 불과 200 분기당 영업이익은 200억 연간을 따져봤을 때 한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지만 불과 3년 정도 후가 되면 거의 5배 이상 된다는 5천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현재 신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세대 SKC의 주력 분야가 된다는 것이 확실되고 있는 그 그림이 현재 그려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든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 예상 실적 대비
실적 기준 EPS 주당 순이익은 약 6천원 정도로 계상이 되면 약간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6천원 정도로 본다면 현재 PER은 30배가 채 안 됩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보면 가장 그 PER이 낮습니다. 성장성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실적이 현재 나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실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성장성도 우수한데 반해서 PER은 해당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많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안 갖고 계신 분들,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내일 당장일지 아닐지 확실치 않지만 이런 정도 가격이면 자신있게 매수해도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한 인정을 또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노신소재. 자, 이 종목은 제가 힌트를 받은 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차세대 전지,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적과 지금 당장 실적이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농 화성이라는 종목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차세대 전지 소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순서상 그 종목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멘텀은 그거죠.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대주전자재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급등을, 대주전자재료가 이렇게 급등을 갖고 계시죠. 현재 제 1차 주력 종목 무조건 SKC고요. 그리고 비주력이 있긴 하지만 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 보조 종목이 바로 대주전자재료였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한 종목 정도를 더 단타로 해보자 해서 나노신 소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대주전자재료가 급등을 했으니 그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노신 소재가 주목된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기업명을 보면 디스플레이 투명 전도성 전극 재료를 하고 있다는 것과 웨이퍼 식가격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건 액체인데 어쨌든 그 하고 있고요. 태양광 전도성 전극은 앞에서 얘기했던 디스플레이 전극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또 기타 열차단 필름 내지 CNT는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를 CNT라고 하죠. CNT 도전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 주업은 앞에 1, 2, 3번입니다. 디스플레이 투명 전도성 전극과 반도체 웨이퍼 식가격 및 그리고 태양광 전도성 전극 쪽에서 주업인데 사실 매출이 크질 않습니다. 자, 2분기 매출을 보면 146억에 영업이익은 11억 정도로서 미미합니다. 작은 업체라는 것이죠. 그 연간 단위로 따졌을 때에도 매출이 6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도 5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작은 업체인데요. 또 현재 EPS도 금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7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주가, 즉 현재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주가의 PER은 거의 60배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로 해볼 만하다는 것은 일단 차트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은 정도 수준이죠.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그렇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뜬 것은 차세대 전지 소재로, 특히 음극재 소재로 그동안은 흑연이 쓰였다는 것인데, 그 흑연이 점차적으로 실리콘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리콘의 단점이 있습니다. 즉 그 2차 전지가 방전이 반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리콘이 극도로 팽창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다공성, 약간 좀 어렵습니다. 다공성 구형 탄소 구조체에다가 묶어 놓으면, 그걸 내장시키면 그런 팽창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술이 CNT 도전제인데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전 세계 나노신소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돼서 분명 흑연이 실리콘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 초기 단계에 와 있기는 한데,
그것과 관련된 즉 CNC 도전자와 관련된 실적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농화성이라는 업체도 아직 그것과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만으로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현재 이 나노 신소재도 즉 실리콘의 팽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전 세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는 그 어느 수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별 기준가 정해놓고 대략적으로 한 37,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한번 베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단기 목표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보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다면 내년부터 아주 뭐 큰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단계별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는 것도 펀더멘털상 현재 그 배경으로 작동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해볼 수 있는, 우리 주력 종목도 아니고 보조 종목의 보조 종목이죠. 적당한 범위 내에서 단기로 해볼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